따스한 햇살이 드는 오후, 민서짐은 오늘도 활기가 넘칩니다. 역동적인 힙합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땀 흘리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BGM처럼 섞여들죠. 이 헬스장의 공동 대표이자 트레이너인 강민재는 완벽한 몸매와 조각, 같은 외모로 모든 이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든든한 등, 근육과 탄탄한 팔뚝이 그의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죠. 민재는 단순히 운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개인의 운동 능력과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심하게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그의 모습은 회원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여성 회원들은 그의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에 매료되었습니다. 민재가 다가와 자세를 교정해줄 때면 그들은 숨막히는 긴장감과 묘한 설렘을 동시에 느꼈죠. 민재는 그들에게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자신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마음까지 다독여주는 멘토 같은 존재였습니다. 헬스장 한쪽에서는 민재의 아내이자 또 다른 공동대표인 박서연이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연은 민재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사업 감각으로 헬스장 경영을 도맡았고 강인하고 우아한 카리스마를 발산했죠. 밖에서 보기엔 완벽한 부부, 완벽한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서연은 민재가 여성 회원들 사이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민재는 무여성들의 환호와 시선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민재를 향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행동을 그저 일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건 그냥 비즈니스일 뿐이야. 민재는 나를 가장 사랑해. 서연은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능력과 인기가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내심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민재의 인기가 때때로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대신 그녀는 민재와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민재는 항상 서연에게 내 삶의 전부라고 속삭였고 그녀의 배가 불러올 때마다 아이에게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야 라고 말해주었죠. 그녀는 민재가 보여주는 다정함과 헌신적인 사랑이 그의 인기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민재는 든든한 남편이자 곧 태어날 아이의 자상한 아빠, 그리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졌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불안감이 단순한 기후에 불과하기를 바랐습니다. 평화롭던 헬스장에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한 남성이 헬스장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죠. 민재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성은 민재를 향해 곧장 걸어와서는 다짜고짜 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이봐요, 당신. 내 아내랑 무슨 관계야? 남성의 고함에 헬스장에 있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습니다. 민재는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남성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내분이 저희 회원님이신가요? 민재는 평소처럼 예의 바른 태도로 물었지만 남성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뻔뻔하게, 당신이 내 아내랑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남성은 흥분한 채 소리를 질렀고 민재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상황에 서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서연은 남편 민재와 낯선 남성 사이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남성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진정하세요, 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남성은 서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해라고요? 내 아내가 당신 남편 때문에 매일같이 늦게 집에 들어오는데 그게 오해가 될 수 있습니까? 트레이닝 끝나고도 둘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심지어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다고요. 남성의 폭로에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성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헬스장을 떠났고 그가 남긴 말들은 서연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연의 표정은 굳어졌고 그녀는 민재를 향해 굳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말 그 회원하고 밥을 먹고 따로 만난 적이 있어요? 민재는 서연의 불안한 눈빛을 마주하자 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그냥 밥 한 번 같이 먹은 것뿐이야.
그 회원님이 운동 끝나고 너무 배고파 보여서 내가 그냥 밥만 사준 거라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어. 민재는 손사래를 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연에게서 신뢰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재의 변명을 들으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밥만 먹은 것뿐이라는 민재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말한 모텔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남겼습니다. 서연은 민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의심을 씻어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서연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서연은 차오르는 불안감을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그녀는 민재를 믿고 싶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 못 이루며 뒤척였습니다. 민재는 옆에서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있었던 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민재를 믿고 싶었지만 남성이 던진 바람, 모텔 같은 단어들은 끈질기게 그녀의 의식을 파고들었죠. 답답한 마음에 잠시 거실로 나온 서연은 민재의 트레이닝 가방이 소파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그날따라 가방 속이 궁금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의 지퍼를 열자 헬스장 관련 서류들과 함께 한 권의 작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검은색 가죽 수첩이었지만 서연은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빽빽하게 적힌 회원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다혜, 박은지, 하늘, 윤미나 등 낯익은 이름들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름 옆에는 운동 기록 외에 이해할 수 없는 메모들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다혜 키 168, 몸무게 52, 재력상, 성격 순종적, 남편과의 불화. 은지 키 165, 몸무게 48, 재력중, 성격 활발, 남편에게 무관심. 하늘 키 170, 몸무게 55, 재력중하, 성격 소극적, 애정 결핍 등. 민재는 여성 회원들의 외모와 재력, 심지어 심리 상태까지 세세하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트레이닝을 위한 메모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사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월 12일, 다혜, 강남축 호텔. 10월 3일 하늘, 신촌, 고 모텔. 10월 20일, 은지, 압구정, 흐 호텔. 이름 옆에 날짜와 모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별표가 쳐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앞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첩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니 무려 37명에 달하는 여성 회원들의 이름과 알 수 없는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다혜라는 이름은 유독 자주 등장했습니다. 다혜,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함. 마음을 더 파고들어야 함. 이 문구를 읽는 순간 서연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민재의 밥만 먹었을 뿐이라는 변명은 거짓말이었고 낮에 헬스장을 찾아왔던 남성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망연자실했습니다. 민재가 사랑스럽게 자신을 대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다른 여자들과의 만남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생각에 서연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헬스장에 출근한 서연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민재의 눈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죠. 이게 뭐예요? 설명해봐요.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수첩을 확인하고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성을 되찾고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그건 오해야. 다 사업을 위한 거야. 민재의 변명은 서연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사업이요? 회원들 외모와 재력을 분석하고 모텔 기록까지 남기는 게 사업이에요? 서연의 격앙된 목소리가 헬스장 한쪽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는 서연의 눈을 피하며 뻔뻔하게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원들을 더 세심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이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 그리고 모텔 기록은 그건 다 매출을 위한 초과 근무였다. 회원들이 운동 후에도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난 것뿐이야. 몸만 이용했을 뿐 마음은 당신뿐이었어. 정말이야, 서연아.
나는 당신밖에 없어.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차갑게 그를 밀어냈습니다. 몸만 이용했다고요? 그게 당신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가요? 나한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일인데. 서연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때 헬스장으로 들어선 다혜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다혜는 민재의 편을 들며 서연을 비난했습니다. 대표님, 민재 트레이너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한테는 정신적인 위안까지 주신다고요. 민재 트레이너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힘든 시기를 버텼는지 아세요? 다혜의 목소리는 민재를 향한 신뢰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여성 회원들은지 하늘도 다혜의 말에 동조하며 민재를 옹호했습니다. 맞아요. 민재 트레이너님처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없어요. 대표님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회원들의 비난과 차가운 시선에 서연은 점점 더 고립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도 외톨이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민재는 회원들의 편에 서서 서연에게 봐. 다들 나를 믿어주고 있잖아. 당신이 오해한 거라니까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민재가 얼마나 이중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서연이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원들의 비난과 민재의 뻔뻔한 변명은 서연의 마음속에 의심의 불씨를 더욱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말과 행동을 낱낱이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늦게까지 회원 상담을 한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던 밤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자신을 대하던 날들, 그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이제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민재가 잠든 틈을 타 그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잠금 화면을 풀자 그녀의 눈앞에는 온갖 운동 관련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운동 정말 좋았어요. 트레이너님 덕분에 근육통이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도 꼭 뵐게요 등 모든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건전해 보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안심해야 할지 아니면 더 깊은 절망에 빠져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며칠 후 서연은 헬스장에서 우연히 회원 은지와 마주쳤습니다. 은지는 서연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서연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은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서연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대표님, 민재 트레이너님은 정말 친절하세요. 가끔은 너무 친절해서 오해할 뻔했다니까요. 은지의 말에 서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묘한 비아냥거림과 비웃음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당신 남편은 나한테도 잘해줬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서연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민재는 워낙 성격이 좋아서요. 서연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회원인 하늘이 서연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은지보다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태도로 서연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던졌습니다. 대표님, 민재 트레이너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희 같은 회원들한테는 그냥 운동선생님이지만 대표님한테는 사랑하는 남편이라고요. 그만큼 저희를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늘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민재를 옹호하는 듯했지만 서연은 그 말 속에서 남편의 치밀한 이중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민재가 회원들에게 우리는 그냥 운동선생님과 제자 사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자신에게는 당신만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회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연의 의심을 불길처럼 키워나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보이지 않는 진실이 사실은 헬스장 안에 온통 퍼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민재와 정면으로 마주 앉아 진실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서연을 안으려 했지만 서연은 차갑게 그를 거부했습니다.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요.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 사랑하고 있죠?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재는 당황했지만 이내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연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민재의 진심 없는 변명은 서연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서연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절규했습니다. 차라리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으면 낫겠어요.
최소한 당신이 내게 보여준 사랑이 다 거짓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건 뭐죠? 몸을 이용했다고요? 그렇게 많은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기만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의 절규에 민재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다 너와 아이를 위해서였어. 헬스장 매출을 올리고 더 좋은 생활을 누리게 해주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민재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 애썼습니다. 나는 그냥 몸만 이용했을 뿐이야. 내 마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 정말이야. 당신과 아이를 위한 일이었어. 그 여자들은 다 그냥 손님일 뿐이었어. 민재의 호소는 마치 진심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나와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은 가장 추악한 변명일 뿐이었죠. 서연은 이제 민재의 눈물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나한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한테도 거짓말을 했죠.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이제는 그냥 공허한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민재는 서연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죠. 서연은 민재의 무릎 꿇은 모습이 마치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닦고 민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나에게 진실이 될 수 없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민재에게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사랑 대신 차갑고 단단한 불신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민재와의 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민재와의 대면 이후 서연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죠. 가장 믿고 의지했던 남편 민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헬스장 회원들의 비아냥거림과 차가운 시선은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민재의 바람이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선 것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회원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그들의 외로움과 결핍을 파고들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더 큰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재는 단순히 몸을 판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서연은 헬스장에서 민재의 다정한 모습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은 보지 못했던 그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다른 여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헬스장은 더 이상 그녀의 삶의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민재와 함께 쌓아 올렸던 꿈의 공간은 이제 배신과 기만의 냄새로 가득한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헬스장의 모든 것이 서연의 눈에는 민재의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헬스장의 기구, 회원들의 웃음소리, 심지어 민재의 친절한 목소리까지도 그녀에게는 고통스러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죠. 서연은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도 고립된 섬처럼 혼자였습니다. 헬스장 회원들은 여전히 민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그들은 서연의 아픔을 이해하기는커녕 그녀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서연은 남편, 일터, 그리고 회원들까지 모두에게 배신당했다는 극심한 외로움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나는 엄마로서 실패한 걸까? 서연은 끝없이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민재와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성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습니다. 밤마다 뱃속의 아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 서연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온전한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눈앞에 있는 민재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민재를 용서하고 이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끝내고 홀로서기를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서연의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은 끝없이 흔들렸고 삶은 미로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절망의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밤, 민재는 다시 서연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렸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 잘못했어.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 다 내 욕심 때문이었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민재는 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모든 것을 뉘우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눈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진심을 담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죠. 서연의 시선은 조용히 탁자 위에 놓인 초음파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흑백 사진 속에는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소중한 생명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것을 보며 서연은 다시 한번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민재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가족의 형태를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거짓과 기만을 끊어내고 홀로 서기를 해야 할까요?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은 그녀에게 엄마, 괜찮아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정하게 떨렸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민재는 서연의 침묵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서연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민재에게 어떤 대답보다도 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민재를 외면한 채 뱃속의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또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 같았죠. 이 모든 갈등과 고뇌는 그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은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끝이 났습니다.